안녕하세요. 이긴부동산 위닝포인트의 일을 맡고 있는 무주택 이씨 김씨입니다. 안 삐졌어요? 안 삐졌습니다. 삐진 것 같은데 지금 말을 하는 게. 똑바로 앉으세요. 네. 일단 오늘은 웃음기 싹 빼고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고 얘기하는 정부 입장, 그리고 과열이라고 얘기하는 그 언론, 누구 말이 맞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게 틀려요 보면은 진짜로. 정부 발표하고 언론 발표하고 틀린 게 제가 봤을 때는 정부 발표는 전국을 통째로 해가지고 표준을 나누고 n분의 1 한 거죠. n분의 1 한 거고, 언론이나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아무데나 뭐 집을 사고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살고 싶은 데를 해야 되는데 그곳은 다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과열로 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정부가 발표하는 그 국토부 보도 자료나 해명 자료를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제 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언론에서는 이제 과열되고 수요가 많은 곳, 그 살고 싶은 곳, 그리고 투자를 하고 싶은 곳, 그런 곳을 이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표본 자체가 이제 그 그렇죠. 공간적으로 좀 달랐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온도차 굉장히 이제 크게 났던 거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부동산 정책이 이제 발표됐던 것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작년 6월부터 해가지고 크고 작은 정책 17번을 내놨다고 하는데, 그거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줬던 걸 이제 크게 이제 4가지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대출 규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요거하고 이제 맞물려서 두 번째로 투기 지역과 조정 지역 설정을 시작을 했고요. 요거하고도 연계돼서 이제 과세 부분을 투기 지역, 조정 지역은 더 무겁게 중과세 했고, 과세 표준도 조금씩 이제 손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제일 큰 이슈죠. 분양가 상한제. 요거까지 지금 발표가 된 상황인 거죠. 네, 분양가 상한제까지 지금 진행이 된 거고, 네. 대출 규제부터 지금 거의 처음이잖아요 이게. 네. 크게 봤을 때는 대출 규제 뭐 LTV, DTI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이게 상위 계층하고 중하위 계층하고 좀 선을 딱 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위층 분들이 대출을 받으시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중하위층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갑자기 큰 폭이 돼버린 거죠. 이분들한테는. 그렇죠. 네. 그 10%, 20%가 굉장히 크게 다가온 거고. 그렇죠. 이게 정부 정책은 원래는 이제 갭 투자 막으려고 이렇게 한 건데, 네. 이게 정작 정말 실수요자들한테는 깝깝한 상황이 된 거고, 거기에 바로 위에서 투기 지역이나 조정 지역 설정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인 바라보는 시점입니다. 근데 핀셋으로 지정해 놓은 게 솔직히 이거 딱 보시면 저는 여기 투자하라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투기 지역, 조정 지역으로 묶으면서 이 투기 지역, 조정 지역 내에 있던 그런 이제 물건들도 더 나오지 못하게 막아버렸죠. 그렇죠. 막아버렸는데 이 씨도 뭐 아시겠지만 네. 투기 지역, 조정 지역까지 뭐 다 지금 지정된 데 보시면은 학군 몰려 있죠. 그렇죠. 교통 들어와 있죠. 그렇죠. 일자리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진짜 정작 들어갈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뭐 더 지금 묶어 있는 상황이 된 거고, 과세까지 지금 말이 나왔는데 돈 있으신 분들이 뭐 과세, 보유세 조금 올라갔다고 그거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동산 이제 시장 논리로서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지역을 투기 지역이나 조정 지역으로 묶으면서 좀 더 그러니까 과열을 원하진 않았을 거예요. 정부에서도 의도하진 않았지만 더 좀 과열되게끔 만들고, 기존의 그 지역에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분들한테 더 기대 심리를 심어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뭐 전 국민이 그렇게 보고 결과적으로. 있어요. 네, 전 국민이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부작용 사례로 좀 해제가 좀 일찍 됐다고 생각이 되는 그 부산 지역 사례를 보더라도, 해제가 되자마자 고속버스 타고 내려가서 미분양됐던 청약 물건들이 이제 싹 없어졌죠. 네, 사라지는 지금 중풍경이 벌어졌죠. 그리고 지금 땅 투기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네. 부산이 원래 2년 정도부터 집값이 빠지기 시작했었어요.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해제하고 같이 이제 뭐 전매 제한까지 이제 그게 조금씩 완화가 되면서 기대 심리가 굉장히 반영이 많이 된 상태죠. 그리고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시작이 됐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시작이 이거 안 된다고 하시는 분 되게 많았죠. 되게 많았었는데 이거 하기도 전에 일단은 과세에서 네. 하나만 더 짚고 가면은 저는 정부가 되게 좀 안타까운 게 자화자찬이었잖아요. 솔직히 안정되고 있다고. 근데 정작 국민들은 무주택자분들은 보유세 올려라. 네. 보유세 진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리면은 집값 떨어질 거다. 근데 또 주택자들, 주택 보유자들은 양도세 완화를 외치고 있죠. 양도세 완화를 해야지 뭐 집을 내놓든지 말든지 할 거지 않냐. 그렇죠. 근데 이거는 서로 간의 욕심이긴 한데 그래도 정부가 이거를 모른다는 거죠. 어차피 계속 잠궈 놓는다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청약 과열이 지금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광풍이죠, 광풍. 네. 이게 분양가 상한제 누르고 있으시던 분이에요. 누르고 있으시던 분들인데 이제 뭐 시작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과세로 다시 돌아와서요. 네. 투기 지역, 조정 지역에 더 이제 중과세 물리는 부분, 그리고 무주택자, 주택 보유자 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과세 정책의 이제 온도차,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지금 아파트가 이제 계속 오르게 됐잖아요. 그 과세를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매겼어요. 그렇다 보니까 3억 단위로 해가지고 이런 과세 표준이 바뀌게 되는데 이게 뭐 6억짜리 아파트가 7억이 넘어서고 뭐 한 10억 정도 됐다. 그러면은 이제 세금 부분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한 1,200 정도 내시다가 한 1,900, 2,000만 원 좀 안 되게 내시는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 아파트는 3억이 오름에 한 800만 원 정도 세금이 오른 거잖아요. 보유세가. 이게 3억이 오르고 더 오를지 모르는데 800만 원, 뭐 1,000만 원이 무서워서 아파트를 내놓는다? 이게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분양가 상한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제 많이 아실 테지만 1차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다 준비되신 분들, 현금도 있으시고 청약 점수, 그놈의 청약 점수, 그 청약 점수도 어느 정도 갖춰지시고 무주택자 이신 분들한테는 무조건 이건 뭐 1순위 추천이죠. 1순위 추천. 지금 서울 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는 지역에 있는 그 아파트 분양 받게 되면 뭐 로또가 맞죠. 로또가 맞아요. 진짜 뭐 10억의 분양을 받게 되면 20억이든 좀 비약한 걸 수도 있지만 얼마나 극단적이냐면 서울의 아파트 분양되면 1년 안에 3억 7천이 오른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서울 지역 전체를요. 그러니까 더 이제 선호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 더 큰 폭으로 오를 겁니다. 그렇죠.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원래는 정비 사업을 겨냥한 규제인데 범위가 확대될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공급이 더 줄어든다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서 청약 광풍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거 나오기 전에 이제 분상제 얘기가 시행되기 전에 한다 안 한다 이런 소리도 많았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게 신호탄이에요, 신호탄. 네. 그러면은 이제 김 씨는 더 좀 심화될 거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좀 올해 말 다 갔으니까 네, 저는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더 심화될 것 같고 이게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정치는 솔직히 진짜 진심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총선이 내년 4월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정치인도 이게 뭐 안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런데 악수는 두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청사진만 밝히는 상황에서 갈 거고 그래서 밝은 미래를 네. 밝은 정책들을 내놓게 네, 되고. 제가 정치 얘기 되게 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말 조금 조심하느라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가 지금 대박 하나 터졌죠. 강남에 대박 하나가 터진 게 자사고, 과학고, 외고 이런 거 지금 다 해제한다고 했죠. 2025년까지. 그래서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들썩이고 있는 게 맞고 올라가고 있고 전세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일단 뭐 좀 정리를 하자면 그 자사고나 특목고를 폐지를 하게 되면서 좋은 학군에 속한 이제 뭐 대표적으로 강남, 송파, 강동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8학군이 더 이제 각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투기 지역이나 조정 지역으로 묶여 있음에도 더 이제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수요를 어떻게 보면 또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맞아요. 상황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또 청약 제가 광풍이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정말 뜨겁고 제가 신호탄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빠밤 하는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한가 싸게 공급해준다고 하는데 예비 청약자들이 그거 기회 놓치겠습니까? 저희도 이씨도 손님 오면은 말씀하시죠. 네, 저도 준비되신 분한테만 준비되신 분 한 해만 준비하고 계시다가 무조건 하시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이씨도 꼭 하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네. 반경 35km. 웃음기 뺀다면서. 잘해요. 아, 네. 아무튼 네 그런 지금 정책 방향으로 돼 있고 각종 이제 부작용이 나오는 상황에서 제 예를 좀 들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파락군인 이제 강동 지역에서 나고 자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강동 지역으로 이주를 해 오셔서 제가 이제 그쪽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부모님과 이제 가까운 지역으로 이제 저도 결혼해서 자리를 잡게 되고 자식도 이제 낳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뭐 공부를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제 보고 자랐던 그런 이제 좋은 교육 환경을 똑같이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은 서울시 밖으로 제가 이제 나가게 되면 반경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35km 밖으로 나가게 되면 굉장히 혜택이 많아요. 삐졌네. 네. 신혼부도 아니지만 신혼부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신혼부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신혼부부 제한된 뭐 처음에는 5년까지 신혼부부다가 뭐 7년 그리고 이번에는 10년으로 또 늘린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신혼부부 혜택도 계속 받을 수 있고 자녀도 이제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이 부동산 이게 지금 나온 정책들이 다 부동산 안정 정책이잖아요. 부동산에 대한 네. 안정 정책인데 이건 규제가 부동산 안정 정책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점점 제가 가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거 인구 분산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느껴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분명 굉장히 저는 일반적인 삶을 살아오고 지금도 회사를 이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좀 많은 분들 20대, 30대 분들, 40대 초반의 분들 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서울 집값은 굉장히 높은데 그 문턱은 계속 대출 규제로 뭐 투기 지역, 조정 지역 설정으로 계속 묶여 왔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원래 대출 규제가 묶이기 전에 한 2, 3억 정도 대출을 받으면 집을 소유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뭐 그 30% 정도는 뭐 제 돈이 들어갔어야 됐는데 지금은 뭐 50%, 많게는 뭐 한 60%까지도 제 현금이 보유가 돼야 이제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문턱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20, 30대, 뭐 40대 초반까지는 계속 이제 문턱이 올라감으로써 해서 아파트 소유의 꿈을 서울에서 이제 갖기는 좀 사실상 어려워졌죠. 청약도 지금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 청약 자격 가지신 분들이 전국적으로 1,700만 정도 되신대요. 엄청 많아요. 네, 1,700만 정도 되시다 보니까 서울의 인구보다 많습니다. 서울의 그쵸. 인구보다. 기왕이면 돈 많이 오를 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를 때 사시고 싶으시잖아요. 그 기왕이면. 전 국민의 그 바람이죠, 바람. 네. 이씨 같은 상황의 손님이 많이 찾아와요. 그렇죠. 이것저것 나에게 많이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안타까운데 이게 서울시 제가 인구 분산 정책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밀려나는 거예요. 계속 밀려나고
상담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탈설 현상이 지금 벌써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부동산 안전대책부터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구 분산 정책으로 보이는 면도 있는 거고 근데 현 정책상이 아닌 다른 정책이 나와도 이게 노력하시는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곳만큼은 아니겠지만 네? 모든 사람이 보는 곳만큼은 아니겠지만 이게 어디를 뜻하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 기회가 있는 곳이 존재를 해요. 분명히 존재를 하고 공부하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잖아요. 네, 그거 존재를 하니까 이거는 꼭 거기만 국한되지 마시고 이 상황마다 다 틀리는 거니까 다른 것도 좀 바라보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이 만약 돈도 안 되시고 청약 점수도 안 되시는 분들이면은 다른 것도 바라보면서 그 꿈이 있으시면은 그 꿈을 위해서라도 준비를 해서 굴려가지고 오셔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도 이제 똑같은 교육, 좋은 교육을 받고 싶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세로서 해서 그냥 이 지역에 남아 있고 뭐 이제 와이프 직장이라든지 제 직장이라든지 다 이제 서울 이쪽에 터전이 있고 솔직히 애 봐주시는 분도 이제 부모님이시거든요. 맞아, 다 그렇다 보니까 또 부모님한테 믿고 맡기려다 보면 또 이렇게 이주가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주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좀 가능한 분들도 또 계시단 말이에요. 다 틀린 거야. 맞아. 네. 저희가 서울 지역만 국한돼서 얘기했지만 투기 지역, 조정 지역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경기권의 판교, 뭐 분당, 뭐 용인, 과천 많아요. 네네 그쪽이 나쁘다고는 전혀 얘기 안 해요. 그쪽도 많이 올랐어요. 그럼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각자 그 현재 상황에 맞게 잘 최선의 그 선택을 하신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상담도 오시는 거고 뭐 얼마 전에 뭐 과천 쪽으로 추천해 준 계시잖아요. 계셨죠. 네. 계셨고 뭐 광명도 있었고 네. 많아요. 진짜 기회가 되게 많고 이런 게 네. 공부를 하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걸 뭐 다 답이라고 말씀드리기까지 좀 그렇기는 한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거 저희가 저번에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린 판별력을 기르시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좀 기르시면 좋겠고요. 정책에 휘둘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뭐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부동산 정책을 낼 때 이주하는 이제 인구 분산하고 부동산 안정 그리고 투지 방지 뭐 여러 가지 그 토끼를 잡으려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전혀 뭐 계층별로 뭐 지역별로 상황별로 전혀 공평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투기 지역이나 조정 지역으로 좀 분리를 했지만 더 투기의 심화를 가져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지금 혼돈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이고 지역별로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과열인 그런 시장, 혼돈의 시장이 오게 된 겁니다. 이 씨가 말한 대로 정부 정책에 휘둘리지 마시고 각자 처한 상황에 맞게 공부하시고 근데 공부하시라고 저희가 찍어놨는데 조회수 왜 이래요?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왜 이렇게 안 보시는 건지. 저희가 좀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은 게 한데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죠. 저희가 좀 유튜브 좀 일찍 더 이제 시작했으면 좀 더 많이 보시고 공부 많이 더 일찍 하셨을 텐데 앞으로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이김 부동산의 이씨, 김씨 감사합니다. 안녕.